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타격 코치가 야 좀 쳐, 다 스트라이크야. 기계볼이라 볼도 많이 없어 사실. 사람이란 게 그래서 머신을 갖다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대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또 해설위원 시절 이야기는 안 했는데 뭐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위원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해설에 대한 생각은 은퇴를 결정하고 나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던 찰나에 내가 누구한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소문이 나거나 뭐 그 귀를 통해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 해볼 생각 있냐, 해볼 생각 있냐. 그러다가 이걸 결정을 못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SK의 그 지금은 이제 단장이죠. 류성규 SSG 단장님하고 그 당시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주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KBS에서 얘기가 와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러면 2015년부터 해설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첫 시즌에 해설위원으로서 야구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긴장됐죠. 긴장도 되고 다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인데 내가 감히 저 선수들의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 뭔가 굉장히 이제 좀 젊은 선수가 해설이라는 거를 할 때 팬들이 그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좋아 보일까? 진정성이 있을까? 깊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럼 나는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젊은 그 해설자답게 좀 더 유쾌하고 좀 발랄하고 즐겁게 해야겠다. 장난기도 좀 뭐 섞여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다 같이 들어갔던 게 송진우 위원님, 조성환 코치. 조성환. 그러면서 KBSN에서도 뭐 야심차게 이렇게 세 명을 딱 영입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해설위원들끼리의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조성환 코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진지하고 그 캡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지금도 똑같고 해설할 때도 똑같아요. 송진우 그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송진우 감독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에서 좀 그렇게 비춰져서 그렇지 스토킹에서 한번 워낙 유쾌하시고 재밌으시잖아요. 이 진짜 진가를 진짜 마음껏 털 수 있는 기회를 이 스토킹에서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N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계할 때 조금 분위기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분위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글쎄요, 좀 뭔가 튀지 않고 노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어디서 이제 주워 들어가지고 괜히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이나 벗어나는 그런 뭐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죠. 그러면 그 KBSN에서 해설할 당시에 제일 잘 맞는다 생각했던 캐스터는 누구였어요? 잘 맞는다는 캐스터. 아무래도 저는 그 강성철 캐스터가 동기니까 친구니까 좀 편하죠. 캐스터분들도 실수하시는 분들도 뭐 전 캐스터도 너는 많이 안 해봐서 아직 모를 건데 정말 의외로 실수 많이 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니 그래도 해설 몇 번 하셨었잖아요. 하긴 했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실수가 없어. 실수할 기회가 너무 없었어.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실수한 기회. 아니 근데 중계 같이 저도 나가고 했을 때 연습 경기 중계 해설했을 때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반응 진짜 좋았었어요. 그때. 약간 이렇게 편하게 했을 때. 근데 정규 시즌 딱 들어가서 저랑 해설할 때는 첫 시즌에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만 할 때였고 이번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딱 격식 있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나는 그럼 좀 재밌게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야구가 장난이냐, 맞아. 그냥 뭘 하냐. 솔직히 야구를 30년 했는데 왜 모르겠어. 알지. 그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재밌게 좀 풀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맞아요. 이게 웃긴 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 지지해주는 건 머릿속에 잘 안 남고 욕하는 거. 욕하는 것만 기억에 남죠. 좋은 얘기들. 사실 보면 댓글 수로 따지면 지지해주는 댓글이 더 많거든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건 우리는 악성 댓글이다 보니까 그게 따지면 뭐 상하 무브먼트, 좌우 무브먼트 막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는 굳이 그냥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네. 잘하는 해설위원일수록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6년 동안 해설위원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경기에 대한 순간은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 특정 구단이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 방송사가 왔을 때 승률이 좋다. 그 팬분들 있어요. 뭐 팬분들이 해설위원이 해요. 왔을 때 뭐 좋다. 이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은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성훈 감독 때 한화 감독을 하실 때 가면은 이제 홍보팀장부터 해가지고 도착하면은 내가 방송실 그러니까 중계실로 먼저 못 가고 나를 먼저 감독실로 데리고 가. 왜요? 오면 이긴다고. 아. 감독님은 루틴 엄청 따지시고. 그럼 무조건 감독님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몇 시에 왔을 때 얘는 몇 시에 와야 돼. 그래야 또 이겨. 그러니까 이런 징크스가 계시니까 맞아. 그냥 계속 대전만 가면 계속 감독님 방으로 가는 거야.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있어야 돼. 몇 시에 나가야 돼. 나가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감독님한테 감독님 어색한데 저 갈게요. 그랬더니 기다려. 엄청 많이 따져. 해설위원을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징크스로? 그러니까 뭐 내가 갔을 때 이제 뭐 3연승을 한번 했다든지 네. 뭐 이러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감독이더라도 그런 거는 내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 MBC가 왔는데 이번에 3연승했어. 그러면 기억에 남잖아. 남죠. 그러면 내가 감독 당연히 부르지. 괜히 오면은 기분 좋아지고. 그렇지. 어우, 반가운 손님인 거지. 좋은 기운이 있고 하니까. 어찌됐건 그런데 2021 시즌에는 해설위원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네. 해설위원은 왜 이제 그만하시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한 뭐 그런 내용을 들어보지는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예, 주위에서 뭐 얘기니까 뭐 국민청원 뭐 이런 것들. 국민청원이요? 그게 삼성 아마 경기였을 거예요. 경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삼성 전화니까 그 용우 전화니까 끝나고 저녁 먹자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야 인터넷이 네 도배다 뭐 말을 어떻게 했길래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 막 그런 연락들이 막 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뭐 국민청원이 뭐 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뭐 탈퇴 운동, 뭐 도출 운동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 편파했다고요? 예, 편파도 편파고 하여튼 삼성 선수들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내 기억에는 그 하여튼 선발 투수를 가지고 외국인 선발 투수인데 생각보다 그 개수가 많지 않았는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왜 교체를 하냐. 삼성의 그 불펜진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막강한 불펜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던질 수도 있는데 왜 교체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팬들은 왜 우리 팀의 에이스 어깨를 망가뜨리냐. 네가 뭔데. 뭐 이런 것들.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 곧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런 것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아닌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부담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해설위원한테 정말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죠. 편파 논란. 그럼 왜 편파가 되나? 아까 왜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화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3연승이야. 3게임을 내가 중계를 다 했는데. 그러면은 한화랑 상대했던 팀한테는 편파가 되는 거야. 진짜 애매해요. 보면은 막 우리 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우리 팀 이야기를 조금 해. 그리고 상대팀 칭찬을 많이 해. 그러면 또 이제 편파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렵다. 편파가 될 수 있는 건 많아요. 편파 논란 아직 없으셨어요? 뭘 해야 있지. 곧 하게 돼. 그리고 나는 구단을 여러 개 옮겨서 다 친한 선수라 전부 내가 진짜 전부 다 아는 선수야. 어디 거쳐간 출신이 또 아니시니까 또 어디 전부 다 아는 선수야. 나오면 그냥 다 아니까 뭐 나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SK 중계 그 당시는 SK죠. SK 중계를 하게 되면은 SK를 너무 잘 아니까 SK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는 이제 분명히 하기 전에 오케이 딱 중립 둘 다 5대5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알고 있는 그죠. 얘기들을 무의식 중에 막 툭툭 뱉으니까 SK 쪽을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수랑 친하니까 KT 경기 중계하는데 뭐 박경수가 예를 들어서 뭐 도루 실패를 해. 그러면은 뭐 어제 저하고 먹은 그 저녁 식사가 도루 하는데
불편함을 안겨준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난 하거든. 돌려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는 건데도 KT가 지면은 뭘 먹였길래 왜 힘든 우리 경수를 왜 밤에 불러서 저런 애들 때문에 살이 찌고 선수들이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야. 맞아. 다 이겨내야 돼. 다 이겨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설위원 생활까지 돌아보면서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야신을 피하는 방법. 김성근 감독과 몇 년 동안 그럼 하신 거죠? 2002년도에 1년, 네. 1년 하고 SK에서는 몇 년 못했죠. 2년도 채 안 됐죠. 그렇네요. 네. 근데 김성근 감독의 훈련량이 어마어마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본인도 그렇게 좀 느끼셨나요? 이건 거의 경험해봤으니까 또 투수니까 좀 덜 할 거야. 네. 야수들은 정말 정말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 샤워를 정말로 그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스킨 로션 바를 때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얼굴. 그러니까 이쪽이 이미 손이 다 아작이 나서 이걸 쓰질 못하게 너무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만 씻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장갑을 벗질 못해. 밥 먹을 때 휴식 시간에도. 왜냐면 장갑에 이미 이 고름 같은 게 묻어나서 이걸 벗으려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떼지니까요. 더 따가우니까 그냥 아침에 껴서 계속 밤에 숙소 돌아갈 때까지 끼고 있는 거야 장갑. 와. 고통을 한 번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에 이렇게 테이핑을 묶어놔서 그렇죠. 풀기도 불편해.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타격이야 타격. 나는 수비보다 타격이 그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는데 50분 그 세 군데 배팅 하면은 세 군데에서 50분 치고 50분 치고 50분을 치는 거야. 그럼 150분이잖아. 네. 그러면 거의 2시간 반이잖아요. 네. 이거를 쉬는 시간이 옆에서 옆 게이지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거리는 한 2m? 2m 걸어가는 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치는 것보다 공을 보는 게 더 많아. 타이밍이 안 맞을 때. 이 연기를 잘해야 돼. 이러고 딱 스트라이크 같은. 안 쳐. 너무 힘드니까. 선구안 무지하게 좋아져. 그럼 진짜. 못 쳐. 너무 힘드니까 공만 계속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타격 코치가 야 좀 쳐. 다 스트라이크야. 기계볼이라 볼도 많이 없어 사실. 사람이 던지게 하려. 그래서 머신을 갖다 놓는 거야. 그거 하려고. 계속 보는 기계인데 한가운데야. 야 가운데인데 왜 안 치냐고. 근데 그게 손 어떻게 돼 진짜? 아장르 진짜. 나중에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펴. 형 나중에 진짜 아프면 칠 때 무섭지 않아요? 막.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맥혀서 아픈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그 알바생이랑 유니폼 바꿔 입은 상황까지 그런 것들도 갔군요. 있고. 예. 그거를 정말로 네. 뭐 많은 그 선수들이 다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묵묵하게 참고 이겨냈던 선수는 모창민. 지금 재원이도 되게 고생 많이 했고. 이재원 선수요? SK 그러니까 포수. SSG. 재원이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그 2군에 있는 선수들이 더 힘들잖아. 더 많이 시키잖아. 특타 특수부터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걸 더 많이 하니까 그 선수들이 조금 빛을 보고서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려고 캠프 때 정말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 기회를 못 얻고 이제 그만두는 선수들도. 그러니까 뭐 그 훈련이 힘들었던 추억, 재미있었던 추억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지 못한 선수들이 사실 더 많겠죠. 기회를 못 받은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팬들 보면. 입장이나 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야. 본인만의 이렇게 힘든 훈련을 피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최대로 고기를 만약에 삼겹살을 먹는데 지금 몇 인분까지 드세요? 고기는 제 주종목은 아니에요. 주종목이고 뭐. 예, 저는 이제 주종목이 이제 공깃밥. 저는 그 탄수화물 공깃밥을 그 말아 먹는 그 신촌에 위치한 신촌 설렁탕이라고 하는데 알아요. 설렁탕이 4,500원인데 공깃밥 값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주는데 5개는 추가를 했죠. 진짜.